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큰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통장은 왜 늘 비어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아끼고 절약했는데 왜 내 노후는 늘 불안할까? 사실 많은 분들이 느끼는 공통된 의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소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니어 세대가 특히 공감할 만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소비의 덫에 걸리고 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70이 넘으신 한 선생님은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크게 쓰는 사람 아니야. 밥은 집에서 해먹고 술, 담배도 안 해. 그런데 왜 늘 통장이 텅 비는 걸까? 어느 날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큰 돈을 쓰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장바구니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간식, 세일한다는 이유로 담은 생활용품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는 아끼는 소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일할 때 미리 사두는 게 이득이지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 이미 같은 물건이 두세 개씩 있었고 일부는 유통기한이 다 돼버렸습니다. 결국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싸다고 산 것이 결국 가장 비싼 소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장을 볼 때는 반드시 목록을 적어가는 겁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것만 메모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작은 듯 보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신 분은 한 달 생활비에서 15%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80 가까이 되신 할머니 한 분은 손주 사랑이 지극하셨습니다. 용돈, 장난감, 옷, 신발 손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늘 뭔가를 챙겨주셨지요. 본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해주고 싶다 하셨지만 문제는 그 지출이 점점 고정비처럼 굳어졌다는 겁니다. 손주도 어느새 기대하게 된 것이지요. 이번에는 뭐 사줄 거예요? 라는 말에 웃으며 지갑을 열었지만 정작 본인의 약값은 미루곤 하셨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는 크면 다 있더라. 장난감은 금방 부서지고 옷은 금방 작아지고 결국 기억에 남는 건 같이 놀던 시간이더라.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돈보다 오래 남는 건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라는 겁니다. 실행 방법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선물 대신 시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손주와 함께 도서관 가기, 같이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기.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만 그 추억은 평생 남습니다. 무엇보다 지출 부담이 줄면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퇴직 후에도 도심 한복판 전세 아파트를 고집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서울 한가운데 살아야 체면이 서지 하셨지요. 그런데 재계약 시점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고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자 생활은 급격히 힘들어졌습니다. 장도 줄이고 병원도 미루게 되면서 삶의 질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몇 년 뒤 작은 외곽 아파트로 옮기셨는데 뜻밖에도 그제야 평온을 얻으셨습니다. 청소도 쉽고 관리비도 줄고 이제는 숨이 좀 트인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큰 집이 평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크고 번듯한 집이 노후에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사는 집이 내 형편에 맞는지, 유지비가 과하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불편이 평생의 안도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누구보다 아껴 쓴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국은 감정에 끌려 소비하고 있던 모습들입니다. 세일이라는 말, 손주의 웃음, 체면과 익숙함, 이 감정들이 우리 지갑을 조용히 열어왔던 겁니다. 사실 지갑이 먼저 열리는 순간은 마음이 약해진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억지 절약이 아니라 내 삶에 맞는 덜 쓰는 연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소비의 함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우리의 통장을 갉아먹고 있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돌아봐야 할 소비 습관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의 이야기에 우리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유독 빠지기 쉬운 소비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명히 큰돈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도 통장은 늘 비어 있었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지출들이 나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지요. 이번 시간에는 그 소비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과거의 가치 기준으로 돈을 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0,000원이면 꽤 많은 장을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찬 몇 가지 사면 끝나버리죠. 그런데도 우리는 무심코 10,000원이면 싼 거지 하고 결제합니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작은 금액들이 모여 결국 수십만 원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지출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항목과 없어도 되는 항목을 명확히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값, 건강관리, 주거비는 필수입니다. 반면 모임에 내는 과한 봉투, 세일이라는 말에 혹해 사두는 옷과 식료품, 습관처럼 나가는 커피값은 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정비 점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비용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각종 회비, 잘 쓰지 않는 구독료, 데이터는 거의 안 쓰는데도 그대로 내고 있는 비싼 휴대폰 요금제. 이런 항목들은 한번 점검만 해도 적지 않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휴대폰 요금제를 조정하고 안 쓰는 신문 구독을 끊었을 뿐인데 한 달에 8만 원이 줄었고 1년이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점검이지만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관계를 선별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 가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갑을 열곤 합니다. 돌잔치, 결혼식, 칠순잔치, 온갖 행사에 따라붙는 봉투와 선물들. 물론 가까운 가족과 평생의 친구라면 마땅히 챙겨야겠지요.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거나 동네에서 가끔 인사하는 정도의 지인 행사까지 모두 챙기는 것은 내 노후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달 약값을 미루면서도 체면 때문에 지인의 결혼식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내 건강을 먼저 챙겼어야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관계는 모두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감정 소비를 의식적으로 끊는 것입니다. 외롭고 허전할 때 택배를 시켜 위로를 받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달래는 것. 잠깐은 기분이 좋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글을 쓰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위로는 돈으로 사는 물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연결, 몸을 움직이는 시간, 햇살을 느끼는 순간에서 옵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나 자신을 위한 소비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는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않고 제때 받는 것,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바로 하는 것, 집을 더 작게 줄여서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런 소비는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무릎 치료를 아끼다가 결국 더 큰 수술비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홈쇼핑에서 사던 건강식품을 끊고 그 돈으로 무릎 치료를 받았더니 다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소비는 나를 돌보는 소비입니다. 내 건강, 내 삶의 질을 높이는 지출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차, 집, 옷, 체면.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소비를 가장 강하게 흔듭니다. 멋진 차를 타야 남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고, 큰 집에 살아야 덜 초라해 보일 것 같고, 옷장을 채워야 품격 있어 보일 것 같고, 행사를 챙겨야 체면이 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진짜 필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평안입니다. 편안한 집, 불편하지 않은 몸, 따뜻한 인간관계.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차 할부금으로 허덕이지 말고
집 크기에 목매지 말고 입지도 않는 옷에 돈 쓰지 말고 체면보다 내 삶의 안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여유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작은 실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하루 무소비 데이를 정해보세요. 하루를 지갑을 열지 않고 살아보는 겁니다. 처음엔 답답할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안 써도 괜찮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경험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고 이후 소비 습관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카드 명세서를 색칠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지출, 없어도 되는 지출, 지금 보니 아까운 지출로 나누어 색깔을 칠해보면 내 소비 패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족과 함께하면 효과는 더 큽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돈보다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대신 공원 산책을 함께하고 친구와 비싼 밥을 먹는 대신 집에서 직접 차려 나누어 먹고 여행도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함께 보낸 시간과 그 안에서 나눈 감정입니다. 돈으로 사는 순간은 금세 지나가지만 시간으로 만든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결국 덜 써도 괜찮다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덜 쓰는 것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조절한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노후가 아니라 돈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노후가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그 시작은 억지 절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전략들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장을 볼 때 목록을 적는 것, 자동이체 내역을 점검하는 것, 하루 지갑을 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9가지 전략 중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